거기 60쪽에 34-1번 보시면 돼요. 거기 문제 풀이는 자세하게 좀 설명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부등식 어떻게 세울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장미를 사는데 이제 동네 꽃가게에서 사는 게 유리할지 도매가 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할지 그걸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매시장에서 살려면은 자, 몇 송 이상 사야지 도매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도매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꼭 가격이 지금 여기 승률이 쓰는 거는 가격인데 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도매시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도매시장에서 사는 꼭 가격이 더 싸야지 유리한 거거든요. 가격이 더 싸야지 유리한 거니까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쪽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도 방향을 미리 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되는 장미 수를 X라고 하시면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자, 근데 동네 꽃가게는 한 송이당 1,000원 그리고 이제 도매시장은 한 송이당 8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 작아야 되지만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 교통비가 추가가 되죠. 그게 2,000원. 그래서 이제 꽃가격 더하기 여기다가 교통비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한두 송이만 사서는 여기가 더 비싸겠고 몇 송이가 넘어가면 이쪽이 더 비싸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 세워서 푸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제 문장이 더 길어지면서 이제 저기다가 뭐 가격들이 여러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좀 바뀌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만 식을 세우는 거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리하다, 가격이 더 싸다 이렇게 유리하다는 더 싸다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는 이제 더 가격이 작다라는 말로 뭐 가격이 싸다라고 해야지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이겠지만 이제 좀 수학이니까 이제 좀 부동호 방향 정하기 쉽게 작다라는 말로 좀 고쳐놓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항상 이제 원가 정가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 문제에서 8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원가가 여기선 800원이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 옆에 문제 4,000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금 심한 문제 가면 원가가 얼마인지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원가는 문제마다 달라지니까 원가를 A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몇 퍼센트 여기다가 이익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X%에 이익을 붙였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만큼 이게 가격이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A 더하기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되는 거지 A의 X%만큼이 늘어나는 거니까 100분의 X 곱하기 A 한 것을 여기는 A에다 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거를 짝 공식처럼 외우셨으면 더 좋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자 이 식 때문에 AA 더해서 자 이렇게 1과 100분의 x가 a의 개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1 더하기 100분의 x 해서 이제 분배법칙으로 고치시면은 자 이렇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해서 이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그럼 여기는 1하고 100분의 x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100분의 100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복잡하게 길게 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여기다 20 넣어서 100분의 120A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내가 만약에 이 정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할인했다, 뭐 Y%를 할인한 가격을 가지고 판매가를 만들었다. 보통 상황이 이러니까. 그럼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덩어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덩어리에다가
추가로 여기는 이 y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풀게 되니까 그냥 이제 결론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퍼센트 할인하고 이제 내려가는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100 빼기 y 해서 여기다 해준 다음에 여기서 정가에서 나왔던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가라고 한글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가 자리에는 요 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흐름을 조금 기억하시면은 원가 정가 문제가 막 식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있는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것까지 알아야 이제 식을 다 세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되죠.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원가가 800원인데 자, 이제 정가가 뭔지 안 알려줬어요. 원가에서 어떻게 해서 정가가 됐는지 문제에서 그런 건 안 알려주고 그냥 정가를 X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X라고 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여기서 20%를 할인을 한 거죠. 자, 20% 할인했으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럼 정가에서 여기 20% 할인이니까 여기다 20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0분의 100 마이너스 20, 100 마이너스 20 하니까 80%의 가격이 남는 거고 그게 이제 판매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할인가 또는 판매가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팔아가지고 800원짜리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15% 이상의 원가의 15%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시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이익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자, 판매가. 이제 판매가를 좀 쉬운 말로 이제 해석하면 번 돈. 그리고 이제 원가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 우리가 물건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이게 쓴 돈 같은 거예요. 항상 이제 판매가하고 원가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가격에 팔았다면 이만큼 돈을 벌었던데 그 중에서 쓴 게 이만큼이니까 이걸 하셔야 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구조로 식을 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이익이 원가의 15% 이상이다라고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식으로 다 쓰면 이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만큼의 가격으로 팔아서 요만큼을 썼더니 그게 그 이익이고 그 이익이 원가의 15%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데 여긴 이익을 요걸로 계산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0분의 80x에서 원가 800을 뺀 게 800원인 원가 800원이었으니까 이 800원에 15%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매겨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라라고 시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지금 아마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똑같은 게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0.8x고 여기는 800을 이항을 했거든요. 여기 0.15로 고치고 800 곱하기 0.15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800을 이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800으로 바뀔 거잖아. 자, 이렇게 이항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항했을 때, 자, 여기서 800 곱하기 0.15고 여기는 800 곱하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식이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는 800이 1과 0.1에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법칙으로 내가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에서 식을 찾으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랑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게 없으면 내가 배운 거랑 똑같은 게 없으면 당황하는데 자 이렇게 분수 다 소수만 있으니까 분수를 일단 소수로 고쳐보고 뭐 이렇게 상수항도 이항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정답 5번이 되는 거는 금방 찾아요. 어차피 x의 개수가 0.8인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0.8인 거 변하지 않으니까 x에 0.8이 곱해져 있는 것만 찾아도 아마 정답은 찾으실 거예요. 혹시나 나 고석시 문제에서는 조금 식 세우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항상 이제 초반에 나오는 고석시 이제 쉬운 문제들은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속력이 자, 어떤 이제 속력이 바뀌거나 아니면 속력이 다른 두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속력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속력이 5였잖아요. 자, 처음에는 속력이 5였어요. 시속 5km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점부터 시속 4km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식이 세우는 게 거소식 가지고 식 세우는 게 조금 자신이 없거나 문장 읽어봤는데 어떻게 식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일단 무작정 그냥 속력부터 받아 적어요.
거리, 속력, 시간 쓰고 속력부터 이렇게 받아 적어요. 보통 속력이 뭔지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미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여기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A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을 시속 5km로 걸어야 우리가 걸린 시간의 합이 3시간 이내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지금 5km로 걸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속력 단위에 맞게 X킬로미터라고 하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 이 거리의 합이 13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쳐서 13이에요 라고 하면은 13 빼기 X 해놓고 이렇게 X를 이용해서 4km로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X 킬로미터를 가는데 걸린 속력. 자, 이 X 킬로미터 가는데 이제 속력과 13-X만큼을 가는데 이제 쓴 속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속력을 이제 쓰고 미지수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미지수로 채우시면은 이제 나머지 비어 있는 칸은 다 우리가 버섯수의 관계에 의해서 식으로 채워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시간이 모여서 총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내라는 얘기는 이하거든요. 이하. 3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3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부등식이 옆쪽 마지막 줄에서 자연스럽게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속력이 바뀌어가지고 시간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면 이제 부등식이면 방정식이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 하나로 다 식이 작성이 됩니다. 여기 뭐 책에 있는 빈칸은 저거 보고 채우시면 되죠. 이제 저렇게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7-1번 같이 농도 문제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농도 문제는 흔히 뭐 배우신 분들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비커 그림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보자라고 했을 텐데, 뭐 선생님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제 100g짜리 10%의 농도를 이제 10%의 농도로 소금이 녹아있는 100g짜리 소금물이 있고, 거기다가 16%짜리 소금물을 섞어주는 거죠. 이제 섞어주는 거니까 이제 더하는 거고요. 16%짜리 비커를 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g을 더 섞는지는 문제에서 모르고 알려주지 않고 실제로 구하라고 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12%짜리 소금물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소금이 더 많이 녹아 있어야 되나 봐요. 농도가 이쪽보다 12%짜리보다 이쪽이 더 높거나 같다라고 이 1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비커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10%짜리 100g에다가 16%짜리 Xg을 섞었더니 농도가 1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쪽이 더 이제 진해야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에 해당하는 부등호를 같이 끼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항상 여기를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소금물의 농도끼리 이제 좌우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반드시 소금의 양이 같아야 돼요. 소금물의 양이.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100하고 Xg을 섞어서 12% 이상이래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오른쪽의 비교 대상도 반드시 왼쪽에 있는 것과 무게가 소금물의 무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0 플러스 X라고 반드시 채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농도끼리 비교하려면 일단 소금물의 양이 같은 상태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소금물의 양이 무게가 다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더 짜고 묽은지 이제 비교하는 게 좀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식은 항상 이제 뭘로 뽑는 거냐면 각 비커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걸로 가셔야 돼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자, 예, 같은 소금물의 무게라면 이쪽이 더 농도가 진하려면은 소금이 이쪽이 더 많이 녹아 있어야 더 농도가 진한 거지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100g에 10%만큼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Xg 중에 16%만큼의 소금이 녹아 있으니까 여기 X 곱하기 100분의 16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도 100 플러스 Xg 중에 12%만큼의 소금이 녹아있는 비커니까 이렇게 이 비커 안에 있는 소금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얘네들에다가 다 100 곱해서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은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식만 좀 보여드리고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건 다음 시간 토요일 날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38-1번 같은 거를 이제 좀 풀게 되면은 삼각형의 세변이 아까 이제 우리 1학년 2학기 과정 그 삼각형의 세변을 정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아까랑 다르게 자, 모르고 있는 게 딱 변의 길이 중에 모르고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어떤 x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누가 제일 길지 고민을 하지는 않아도 돼. 어차피 이렇게 x 플러스 4로 나와버렸으면은 이제 중위 과정에선 딱 요것만 하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 과정이니까 아마 이렇게만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 바로 알 수 있거든. 똑같은 x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더한 거, 2 더한 거, 4 더한 것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겠어? 4 더한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어떤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음수든 양수든 간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이게 세변이라고 생각 안 하고 x에다 음수를 집어넣어도 여기 똑같은 수에다가 4 더한 게 제일 클 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긴 변이에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가장 긴 변이 이쪽이니까 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짧은 거 두 개 더 하시고요. 이게 가장 큰 것보다 길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x가 어떤 수 양수보다 크다가 이제 조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예, 아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이 설명하면 중위가 좀 넘어가니까요. 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해를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한 거는 아까랑 다르게 이제 내가 식만 보고도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긴지 보통 파악 가능하니까 그게 파악 가능하지 않으면은 아는 대로 이제 조금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 풀 때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3쪽에 이산다실 유제 이산다실인데 아, 땀난다. 네, 거기 이제 이산다실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평범한 좀 소금 문제네요. 이거 이제 400g, 이거 그림만 보여줘도 되겠다. 400g 중에 8%만큼의 소금물이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소금이 녹아 있는 거, 800g 안에 8%만큼의 소금이 녹아 있는 거에서 이제 물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물이 몇 그램 뽑아내는지 모르고, 자, 이렇게 했더니 10%짜리 소금물보다 더 농도가 진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이제 이렇게 놓고 자, 10% 이상이니까 이쪽으로 입 벌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금물의 양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얘네들 보고 무게 계산해 보시면 400-x만큼의 무게가 될 거고 자, 이거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소금의 양을 체크하는 식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 양을 체크해 보시면은 자, 여기 400g에 8%야.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물을 X그램 날리는데, 자, 여기 안에 소금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기 0 쓰시거나 안에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자, 어차피 물을 빠지는 거니까 여기는 이 소금의 양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400-x 100분의 10을 곱해서 이제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내시면 이렇게 x를 구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등식 활용은 이거 외에는 크게 우리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뭐 이 정도만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비워놓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빼기 0 하셔도 돼요.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